안녕하세요. NLP콕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LLM이 도구를 쓰게 트레이닝 해봐요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Tool LLM Facilitating Large Language Models to Master 16,000 plus Real-World APIs입니다. 툴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효과적으로 외부의 API들을 사용을 해서 복잡한 태스크를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오픈소스 LLM으로 하여금 로버스트하게 툴 인터랙션 그런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유저와 애플리케이션 간에 이렇게 심리슬리하게 통합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오픈소스 LLM이 API 같은 툴들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유저나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티 안 나게끔 잘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오픈소스 LLM들은 인스트럭션 팔로잉 태스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당시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1년 전에는 좀 복잡한 API 인터랙션 같은 능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클로즈 소스 모델인 챗GPT나 GPT-4 같은 모델들은 API 인터랙션에 굉장히 능했는데 알다시피 이런 클로즈 소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이제 재현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몇 가지 이제 existing works의 한계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리얼월드 API들이 부족했대요. 그리고 다이버시티가 제한이 됐대요. 첫 번째로 API 스코프가 부족했던 점,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연구들이 조금 이제 비교적 간단한 시나리오들을 다뤘다고 합니다. 대부분 한 가지의 이제 싱글 툴 태스크를 다루거나 컴플렉스하거나 멀티툴 리얼월드 태스크를 하기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COT라든가 리액트 같은 간단한 이제 플래닝이나 리즈닝 방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API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프랙티컬한 피드백을 하기는 불충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툴 LLM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 툴 LLM 프레임워크는 연구는 이제 툴벤치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합니다. 그리고 툴 이벨이라는 이벨리에이션 이제 테스트 베드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툴벤치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는데 챗 GPT랑 챗 GPT의 펑션 콜링 기능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레피드 AI라는 곳에서 REST API 16,000개 정도, 49개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API 16,000개 정도를 이제 크롤링을 해왔대요. 크롤링을 해올 때 API 문서들도 같이 크롤링을 해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능들이라든가 들어가야 되는 파라미터 그리고 코드 예시 같은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긁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크롤링을 해온 다음에는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 뒤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전체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프랙티컬한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인스트럭션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솔루션 패스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 API 콜링을 할 때 여러 가지 API를 콜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솔루션 패스를 어노테이션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얘네가 제안하는 건 Depth First Search Decision Tree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API 콜링하는 방법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얘는 이제 기존의 연구였던 리액트 어프로치에 비해서 플래닝이라든가 리즈닝 측면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모을 때에도 이런 솔루션 패스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모았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데이터셋을 만든 얘기고요. 다시 한번 이제 오버뷰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레이피드 API라는 이제 API들을 모아둔 웹사이트에서 API들을 크롤링해서 긁어온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GPT를 통해서 인스트럭션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루션 패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GPT를 통해서 또 어노테이션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든 툴벤치를 라마를 SFT 해가지고 툴 라마를 만들었다. 아주 멋지네요. 그 다음에 실제 인프런스 단계에서는 이제 API 리트리버라는 것도 얘가 또 제안을 합니다. API 리트리버로 이제 관련 있는 API들을 갖고 온 다음에 얘를 이제 툴 라마가 실행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파이널 앤서까지도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툴 이벨, 아까 툴 이벨도 제안했다고 했죠. 를 통해서 성능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툴 이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두 가지 매트릭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패스 레이트, 태스크를 제한된 버진 내에서 잘 성공적으로 통과를 했느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간에 솔루션 패스를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솔루션 패스를 두고 어떤 게 더 잘 된 것 같냐 라는 방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두 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챗GPT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얘네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챗GPT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휴먼 이밸루에이션과 굉장히 높은 콜릴레이션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제안하는 게 이제 툴 라마인데요. 툴 라마 DFSTT가 거의 7빌리언짜리 모델인데도 챗GPT라든가 GPT-4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챗GPT 리액트에 비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죠? 패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챗GPT라든가 GPT-4를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논문이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툴 라마라는 모델을 트레이닝 했는데, 이때 다빈치 이제 003 GPT-3의 모델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2를 아웃퍼폼 했고, 챗 GPT랑 비등비등한 성능이고, 언신 API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일반화돼서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DFSTT라는 스트래티지를 제안을 해서 리즈닝이라든가 플래닝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API 리트리버라는 것도 얘네가 또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라지 API 풀에서 적합한 API를 잘 선택하는 자동화된 리트리버를 만들었고, 그것을 OOD 일반화 성능을 확인했을 때 언신 데이터 API 벤치, 지금 툴 벤치 외에 API 벤치라는 데이터 셋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요 흐름입니다. 자세하게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건데, 아까 세 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API를 컬렉션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인스트럭션을 제너레이션하는 거, 세 번째로는 솔루션 패스를 어노테이션하는 거. 근데 이 과정에서 챗GPT를 통해서 자동화했다고 해요. 보시면은 이 래피드 API에 되게 라지 API 마켓플레이스인데 10,000개가 넘는 툴들이 있고요. 53,000개의 API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API들은 크게 49개의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대요. 뭐 스포츠, 파이낸스, 웨더 이런 형식이래요. 근데 카테고리 말고 더 잘게 쪼개진 컬렉션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특정 이제 유스 케이스를 고려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머 체킹 뭐 이런 식으로 컬렉션, 좀 더 작은 단위의 뭔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네임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HTTP 메소드, 포스트 캣 이런 거겠죠. 그리고 required 파라미터, 그리고 뭐 코드 스니펫, 그리고 example,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다 이제 크롤링을 한 거죠. 이 카테고리 하단에 보면은 툴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API가 있고, 포스트인지 겟인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크롤링을 해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이분들이 하나씩 이거 실행해 보면서 동작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고, 뭔가 브로큰 AI, 고장난 API들을 제외하니까 3,400개 정도의 툴이 남았고 16,000개 정도의 API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API 컬렉션에서 모은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다이버시티, 실질적인 API 시나리오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이 데이터를 만들 때요, 인스트럭션 만들 때요. 두 번째로는 멀티툴 유세지, 그러니까 멀티플 AI를 활용한 리얼리스틱한 태스크를 만드는 게 두 번째 고려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API를
샘플링 한 다음에 몇 개를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챗GPT한테 인스트럭션을 생성시켜줘 라고 해서 네, 인스트럭션을 만든 건데, 샘플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툴만 쓰는 거, 한 가지 툴만 써가지고 인스트럭션을 네,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멀티 툴을 만드는데, 멀티 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멀티 툴을 샘플링하는 거, 같은 컬렉션 안에서 멀티 툴을 샘플링하는 거. 보통은 두 가지 카테고리의 API 콜이 섞이는 태스크는 리얼리스틱하지 않다라고 여기서 가정을 한 거거든요. 두 가지 이상의 컬렉션, 예를 들면 뭐 그래머 체킹, 그죠? 뭐 그래머 체킹하고는 좀 작으니까, 예를 들면 뭐 라이팅이라고 하면 라이팅에서 뭐 그래머 체커가 있을 수도 있고, 라이터가 있을 수 있고, 뭐 스코어링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얘네가 이제 같이 보통은 묶여 사용이 되겠죠, 컬렉션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같은 카테고리와 같은 컬렉션 내에서 네, API를 샘플링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인스트럭션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만 개 가까이의 인스트럭션 API 페어들이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다, 그죠?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세 번째로는 솔루션 패스 어노테이션입니다. COT라든가 리액트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워터폴처럼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플래닝이라든가 리즈닝 관점에서 좋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트리 오브 토트처럼, 이 당시에는 트리 오브 토트가 컨커런트 워크였대요. 어쨌든 트리 오브 토트처럼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DFS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얘네가 고려한 게 스페셜 액션인데, finish with final answer, 이 인스트럭션을 잘 끝내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끝낸 경우, 그리고 finish by give up,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API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또 라벨링을 이걸 고려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가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 그거를 이제 수행하는 과정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성을 시킨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끝낸 경우는 이제 파이널 앤서를 잘 끝낸 거고, 이 주어진 툴들로 할 수 없을 땐 기브업을 하도록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든 거예요. 이 솔루션 패스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얘가 주어진 걸로 할 수 없을 때 돌아가고 DFS에서, 아니면 잘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답변을 뱉는 경우를 네,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하면은 챗 GPT에서 펑션 콜링 기능이 있었는데, 펑션 콜링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네, 챗 GPT가 API 콜도 하고 그걸 받아놓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답변도 생성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챗 GPT를 어떻게 보면 그냥 디스틸한 거죠. 챗 GPT with 빌트인 네, 펑션 콜링을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잘 굴린 다음에 기법하는 경우, 파이널 앤서를 뱉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잘 네, 어노테이트 해가지고 리얼리스틱한 멀티 스텝 API 인터랙션을 만들었다,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Depth First Search Decision Tree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COT라든가 리액트 같은 경우는 한 번 틀리면 에러 프로파게이션이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이런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뭐 여러 가지를 탐험해보는 경우가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DFS-DT는 이렇게 익스플로링도 해보고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백트래킹도 가능하게끔,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혹은 막혔을 때는 백트래킹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좀 더 다양한 리스닝 패스를 만들 수 있고 네, 어노테이션 석세스 레이트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FS 방식이 또 BFS 방식보다도 더 API 콜 코스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DFS를 사용을 했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셋이 12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과 솔루션 페어가.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SFT 하기만 하면은 툴 LLM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툴 LLM이 잘 동작하는지 네, 실험을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툴 이발 매트릭, 패스 레이트, 윈 레이트를 고려한 툴 이발 매트릭을 네, 사용하게 되고, API 리트리버의 퍼포먼스도 보면서 이따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DFS와 리액트의 이 효능도 같이 확인을 하고, 툴 라마의 능력을, 일반화 능력을 또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챗GPT를 기반으로 툴 리벨이 자동화된 네, 이벨리에이터가 되게 되는데, 이 제한된 버진 내에서, 제한된 어템트 내에서 얼마나 이 인스트럭션을 잘 성공해냈냐가 패스 레이트고요.
이 윈레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솔루션 패스 중에서 퀄리티를 이제 GPT한테 물어봐서 어떤 퀄리티가 더 좋은 거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어노테이션 하는 거를 이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보니까 거의 80% 가까이 사람이 한 것과 비슷했다. GPT가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여기서 증명했다고 합니다.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PI 리트리버를 얘네가 또 만드는데 센텐스 벌트를 통해서 그 API 디스크립션과 인스트럭션을 두 개를 두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API 리트리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M25와 오픈AI 임베딩과 그 성능을 비교했는데 보시면은 hours API 리트리버가 뭐 여러 가지 태스크 내에서 이게 두 개는 멀티 툴이고 이게 싱글 툴이거든요. 전부 다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두 개 멀티 툴이라고 있죠. 멀티 툴보다 싱글 툴을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서 아마 싱글 툴을 사용하는 게 이 리트리버한테 쉬웠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DFS-DT하고 리액트의 리즈닝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해 보는데 리액트는 그냥 리액트 한 번 한 거. 이 리액트에는 DFS-DT만큼의 시도를 리액트로 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n번의 리액트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DFS-DT가 이 두 개는 그러면 같은 횟수만큼의 시도를 한 거거든요. DFS-DT가 훨씬 더 리액트보다 좋았다. 그래서 밸리드한 솔루션 패스를 같은 코스트에서 찾을 수 있었다. 리액트에 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실험을 볼 건데 툴 라마 같은 경우는 라마2 7B를 툴벤치 데이터로 그냥 단순하게 파인튠 한 거고 이때 좀 더 많은 API를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랭스를 8100개까지 익스텐드 했다고 합니다. 익스텐드 하는 거는 그 포지셔널 임베딩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대요. 그리고 일반화 성능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의 일반화 성능 확인해 볼 건데 첫 번째로는 unseen instruction, 두 번째로는 같은 트레인된 카테고리 내에서 unseen 툴들,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다른 카테고리의 API 세 가지 관점에서 일반화 성능을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안 본 인스트럭션, 처음 본 툴, 처음 본 카테고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특이한 점 첫 번째로 비쿠나 알파카 같은 경우는 또 실험을 했을 때 이 리트리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오라클 시나리오를 가정을 한 거거든요. 전부 다 API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API가 주어졌음에도 비쿠나랑 알파카는 이를 활용할 수가 없었대요. API를 활용하는 능력이 그냥 제로였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비쿠나랑 알파카는 툴 활용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짚고 싶은 거는 리액트에 비해서 우리가 제안한 DFS-DT가 전부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FS-DT를 사용해야 됩니다. 툴이 고를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툴 라마와 DFS-DT가 더 큰 모델은 175B인 이 GPT-3와 이 클로드 2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처 모델인 챗 GPT랑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였대요. 그래서 unseen API랑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리트리버가 이제 붙겠죠. 다 API를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리트리버를 붙이니까 더 성능이 좋아졌대요. 그냥 일일이 골든 API를 줬을 때보다요. 왜 그랬냐면 아무래도 API가 16,000개나 되다 보니까 꼭 그 API만 그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리트리버가 다른 API를 통해서 똑같은 태스크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툴 아마 이 리트리버 붙이는 게 더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 아까는 툴 벤치였죠. 이번에는 API 벤치를 사용한 거래요. API 벤치는 이 세 가지 허깅 페이스, 토치 허브, 텐서 허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또 모여 있는 건데 이 고릴라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이 API 벤치에 대해서 트레이닝 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툴 라마는 아웃 오브 도메인인 거고 고릴라한테는 이게 인도메인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툴 라마가 이 제로샷이거든요. 제로샷 이게 뭐냐면 트레이닝을 할 때 인터널 놀리지로 API 내용을 다 넣어줬다는 거고
얘는 이제 retrieval aware 뭐 모식이었는데, 얘는 뭐냐면 리트리버에 대한 성능을 넣어줘서 그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한 거. 얘는 인터널 놀리지로 그냥 API 다 때려 넣은 거.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언신 도메인인데 불구하고 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인터널 놀리지에다가 이렇게 BM20을 붙여가지고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AST 관점에서도 인도메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툴라마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라클 세팅에서는 뭐 아무래도 얘가 인도메인이니까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오라클이라고 하더라도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 네, 좋은 성능을 그래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의 관련 연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툴러닝, 두 번째는 인스트럭션 튜닝, 세 번째는 디시전 메이킹, 리즈닝 스트래티지에서 프롬프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툴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LLM한테 어떤 도구들을 지어줌으로써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뭔가를 해결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오픈소스 LLM들은 클로즈 소스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소타 모델들이 이제 습득한 틸 뉴스에 대해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언클리어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이렇게 브릿지, 이런 능력의 갭을 클로즈 소스들이 하는데 오픈소스들은 못하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이제 오픈소스가 할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한 갭을 메우고 있다. 그리고 어 그죠? 이 메커니즘을 이제 탐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스트럭션 튜닝인데요. 인스트럭션 튜닝은 LLM이 사람의 인스트럭션을 더 잘 이해하게끔 하는 건데, 이 셀프 인스트럭트 방식도 GPT한테 여러 가지 응답을 네, 100개 해가지고 그다음에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툴 러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이얼로그 태스크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다양한 API나 멀티툴 인터랙션을 고려해서 훨씬 더 복잡한 시나리오고, GPT-4도 이런 밸리드한 패스를 어노테이팅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리고 게다가 기존의 연구들은 프랙티컬한 유저빌리티를 고려하지 못했고 작은 API 스콥이었고 간단한 시나리오였는데, 툴벤치는 첫 번째로 이제 프랙티컬하고 다이버스하고 컴플렉스한 시나리오를 네, 가정을 하고 디자인 되었다는 것이 어드밴티지고요. 두 번째로는 셀프 인스트럭트처럼 자동화된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리액트라든가 아니면은 COT 같은 네, 디시전 메이킹 프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일자로 쭉 시퀀셜하게 가기 때문에 에러들이 뒤로도 이제 전파될 수 있다. 한번 에러가 뜨면은 뒤에도 이제 에러들이 전파된다라는 게 COT 논문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DFS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하면은 트리 서치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멀티플 리즈닝 패스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백트래킹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디시전 리트랙션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커런트 웍에서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컨커런트 웍은 트리 오브 소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트리 오브 소트가 이제 이들과 동시에 연구되고 있던 연구였다는 거죠. 트리 오브 소트는 좀 이렇게 퍼즐 같은 거 맞추는데, 우리는 더 복잡한, 더 이렇게 인피니트한 디시전 스페이스를 가진 API 인터랙션을 다루기 때문에 DFS-DT가 더 멋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둘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첫 번째로 툴벤치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는 거, 리얼월드 API 16,000개 이상의 리얼월드 API를 고려한, 그리고 프랙티컬한 다이버스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싱글 툴과 멀티 툴 태스크를 고려한 툴벤치를 챗GPT를 통해서 사람의 슈퍼비전 없이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 기초점이고, 두 번째로는 DFS-DT라는 리스닝 스트래티지를 제안을 해가지고 멀티플 리스닝 패스를 LLM이 네, 고려할 수 있게 해서 리스닝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거. 두 번째로는
네,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능력을, 네, 복잡한 인스트럭션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다는 거. 세 번째로는 이 툴 이벨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이 얼마나 LLM의 툴을 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네, 테스트 베드를 만들었다는 거 이고, 그 다음에는 툴 라마를 파인 튜닝해서 GPT만큼의 툴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진 라마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얘가 인도메인뿐만 아니라 아웃 오브 도메인, 언씬 도메인에 대해서, 언씬 API와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는 API 리트리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인스트럭션을 잘 고려해가지고 관련 있는 API를 추천해줄 수 있는, 네, 리트리버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툴 라마에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진정한 AP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에이전트 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툴 라마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잘 해냈다. 그래서 이런 프랙티컬한 툴 유즈 능력을,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 능력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오픈소스 LLM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LLM 드라이브는 API 인터랙션에 혁신을 갖고 오고, 네, 이후에 퓨처 퍼더 그저 리서치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기여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